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 항목 중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 자산. 그러면 그렇죠. 영업 활동을 통하여 장기간 보유할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동화가 천천히 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비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기간 보유할 목적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유동자산에는 몇 가지가 있냐? 4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겠죠.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이라는 건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형태가 있으면 그렇죠. 건물 보이죠. 눈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자산. 그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어요. 여러분 특허권 눈에 보입니까? 그냥 증서만 있죠. 특허청에 신고만 해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은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자산에도 속하지 않고 무형자산에도 속하지 않고 유형자산에도 속하지 않는 나머지 자산. 그거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투자할 목적으로 내가 뭔가를 샀을 때. 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은 부동산? 부동산 하면 형태가 보이지 않나? 유형자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앞에 투자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공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상품이 있었는데 금융상품이 앞에 무슨 자가 들었어요? 장자, 아주 긴 장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장기라는 말이 있으면 1년 이상 되는 즉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그런 금융상품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인데 얘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는 장기성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여기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장기성 예금 또는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장기 투자 증권이에요. 자, 증권이니까 유가증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한대요. 장기 보유 목적 밑줄 그리고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인 주식, 채권. 자, 요렇게 오랜 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남의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장기 투자증권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 투자증권은 또 뭘로 분류를 하냐면 매도 가는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식이 만기가 있나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런데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채권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 가는 증권은 주식도 분류할 수 있고요. 채권도 분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해놨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만, 즉 장기간 보유할 목적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나머지는 다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를 하시면 아주 쉽게 분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에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만 해당이 되겠죠. 자, 얘는 약간 좀 나쁜 의미로 그 회사를 이렇게 뭐 하죠? 그 회사를 내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싶은 주식인 거예요. 그러면 피투자 회사의 유의적인 역량, 즉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몇 프로,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별도 분류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중 뭘로 평가해요? 지분법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어떻게 빌려줬어요? 장기간 빌려줬어요. 자, 그래서 장기 대여금은 타인에게 장기간 자금을 빌려준 경우, 그러면 몇 년 이상일까요? 그렇죠. 1년 이상으로 상환을 받을 목적으로 이상입니다. 자, 1년 이상 장기간 빌려주면서 상환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이렇게 장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요거 반대는 뭐가 있었죠? 단기 대여금이 있었죠.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에 상환받을 조건으로 빌려준 경우. 그래서 장기의 반대는 단기, 단기의 반대는 장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계정 과목을 외우실 때는 단기냐 장기냐 또 상반되는 계정 과목을 같이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유형자산 갑니다. 자, 유형자산은 있을 유자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자산.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그렇죠. 건물을 그냥 공중에 이렇게 딱 세울 수는 없잖아요. 뭐 마법을 부려서 공중에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땅에다가 세우죠. 그래서 땅을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토지는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그 다음에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은 사무실, 뭐 창고, 기숙사, 공장, 점포 이런 것들을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장치는 제품 만드는 회사는 기계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기계장치는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포장기라는 것도 있죠. 포장하려면 사람이 포장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기계가 자동 포장되잖아요. 그래서 포장기, 뭐 이렇게 자르는 절단기,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설비 이런 거를 기계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량 운반구는 여러분도 회사에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시려면 뭐 타요? 뭐 자가를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버스를 타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차량. 그리고 회사에서 또 물건을 나눌 때 기계를 이용해서 나누거든요. 그런데 얘는 움직여요. 움직이면 운반구거든요. 그래서 차량과 운반구, 승용차, 화물차, 뭐 지게차 이런 것들을 차량 운반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 중이라는 건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해서 완성되기 전까지의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뭘로 분류하느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분류해 놨다가 완성이 되면은 건물이라는 계정으로 반제를 해 놓습니다.
즉 대체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기계를 만드는데, 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기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계를 다른 데에서 의뢰를 해서 만드는데, 이 만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내가 자산으로 잡지 않고 지급된 거를 비용으로 잡을 수도 없거든요. 이럴 경우, 즉 기계를 만드는 도중에 사용된 금액 이런 것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기계를 완전히 다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 그러면 기계장치로 넘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되지 않았을 때까지 지출된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응접 세트,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다 비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그렇죠.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회사의 무형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권리 이런 거를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에 영어권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권이라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어권. 그렇죠. 마케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겠죠. 한번 살펴보면 우수한 경영진도 영어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난 판매 조직, 또 신용도, 그리고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아무래도 여러분은 삼성전자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휴대폰은 그래도 이미지가 좀 좋은 쪽으로 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무형자산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특별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결합에 의해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을 해주고요. 내부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 결합이라는 건 M&A요. M&A를 통해서 그 기업의 모든 거를 사갖고 왔을 때 그때 인정되는 영업권만은 인정이 되지만 우리 회사가 아무리 좋은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이 있어요. 그리고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법률적 권리를 산업재산권으로 별도 분류하거나 또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을 또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업권은 바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 잡아 올리는 그런 권리겠죠. 그래서 일정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발비. 자, 개발비에다 별표 할게요.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시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기술도 계속 개발시키고요. 이럴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을 개발비라고 하는데 이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려면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산인식 요건 충족.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단계에 있으면 연구비가 되고요. 개발 단계에 있으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 자산인식 요건이라는 것은 무형자산이 일단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돼서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할 권리가 생겨났을 때 그때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별도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개발 비용은 연구비 또는 경상연구 개발비로 비용 처리한다 라는 거를 요번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투자자산에도 속하지 않고 유형자산에도 속하지 않고 무형자산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사무실을 다른 건물에 있는 걸 잠깐 빌려왔어요. 자, 빌려서 사용합니다. 빌려서 사용하면 뭐 내야 돼요? 보증금 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보증금도 있고요. 전세권, 그 다음에 회원권이 있는데 골프 회원권 아니면 뭐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은 다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해 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법인세 부담액에서 뺄 금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금액으로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타 비유동 자산의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장기 매출 채권, 뭐 장기 미수수익, 장기 미수금, 장기 선급비용 이런 것들도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